나는 게임은 좋아하지만 도박은 싫어하는데 도박과 비교하여 내가 생각하는 게임은 이렇습니다. 내가 따거나 잃어도 나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내기 바둑을 두어 내가 지는 경우 한 끼 식사비 즉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상이면 노름이나 도박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4명이서 내기 골프를 하는 경우 내가 모두에게 이겼을 때 8만원을 넣으면 노름이나 도박입니다. 그리고 내기 바둑이든 내기 골프든 딴 사람이 커피나 간소한 식사로 잃은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상식입니다. 돈을 따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몹시 나빠져서 2번 다시 그 사람하고는 게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투기와 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나의 여윳돈과 노력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자기 돈으로 뭔가를 사고 팔아서 이익을 냈고 B씨는 은행 또는 남에게서 돈을 빌려 이익을 냈다면 A는 투자, B는 투기를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A씨는 5천만원짜리 헌집을 사서 1천만원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후 7천만원에 되팔았고 B씨는 5천만원짜리 집을 산 후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6천만원에 되팔았다면 두 사람 모두 빌리지 않고 자기들의 돈만으로 1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A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기 때문에 투자이고 B는 그 집의 가치 상승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1990년에 3년 동안 해기사로 일하면서 벌었던 돈 중에서 쓰고 남은 1,500달러를 가지고 필리핀에 들어와 그 이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은 1,000만원이 모이면 700만원짜리 사업을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 모이면 7천만원짜리 사업을 벌렸습니다. 돈 문제로는 그 누구에게도 비굴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30%의 비상금을 챙겨두었습니다. 벌렸던 사업이 실패하면 비상금으로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시행착오 없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이 없고 사업 성공에는 내 실력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속된 말로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라모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용 저가주택 프로젝트에 나는 조립식 판넬을 활용하여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 4사람이 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들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조립식 판넬은 필리핀 서민들의 거부감이 커서 결국 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IMF가 닥치기 몇 달 전이었고 필리핀에 먼저 IMF가 터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중 2사람이 자신들은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나는 그들과 잘 아는 사이라 서로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빌리는 것이었다면 결코 그들의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열심히 모아서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다른 2사람에게도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갚겠노라고 했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업 확장 기회가 생기더라도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10% 수익을 올리면 5%는 빌려준 사람에게 주고 나는 5% 먹으면 좋지 않느냐고 지인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열심히 벌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역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게다가 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업의 세계에서 10% 수익을 나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운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낮은 수익을 내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돈을 떼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정도로 나는 겁이 많고 소심했습니다. 내 지인들은 은행 돈을 쓸 줄 모르면 큰 사업가가 되지 못한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철저히 무시했고 철저하게 내 돈만으로 작고 초라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로 사업을 확장했다가 쫄딱 망해버린 지인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혼자 망하면 좋게요. 그들로 인해 빌려준 돈을 걷어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은행들이 연쇄부도를 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망한 지인들 대부분은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큰 파도 하나에 침몰하더니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뭘 믿고 전부를 거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치는 여러 가지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건강 등등. 그런데 그것들 모두를 희생하면서 한 가지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것 하나에 탈탈 털어놓는 영끌족이 됩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서 대출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올인하는 사람들과 영끌족들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몰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올인이라는 단어를 혐오합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도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